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 눈물나게 외롭고 쓸쓸했던 밤, 내 마음을 알아주었던 101편의 시 중 그 마지막 장인 챕터 8에서 11편의 시를 차례대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8. 내 삶을 뻔한 결말로부터 구해준 결정적 순간들에 대하여. 아침 출근길, 지하철 계단 끝에서 젊은 여자가 울면서 올라오고 있다. 엉엉 소리내어 운다. 울음소리가 지하 공간에 울린다. 나는 여자를 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출근하다 말고 여자는 무슨 소식을 들었던 것일까? 공공장소에서 눈물을 참지 못할 일은 무엇일까? 연인의 이별 선고였을까? 가족의 죽음이나 사고 소식? 큰 병에 걸렸다는 통보? 그녀는 왜 소리내어 울었을까?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다. 지금은 눈물을 멈췄을까? 이제 괜찮아졌을까? 중학생 때 주말마다 TV에서 베스트셀러 극장을 열심히 봤다. 단편 소설을 극화한 단막극이었다. 제목이 초록빛 모자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박영규, 서갑숙이 주인공인 로맨스물이었는데 두 장면이 잊히지 않는다. 털모자를 쓴 박영규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깨를 움츠린 채 버스 터미널을 나오는 장면, 그리고 서갑숙이 자취방에서 차를 마시는 장면. 여자는 말린 장미꽃과 몇 가지 말린 잎들을 주전자에 넣고 끓여 찻잔에 쪼르르 따라 천천히 마셨다. 방 안 가득 정성스러움과 고요함이 깃든 그 장면은 작은 충격이었다. 나 혼자 마시려고 스스로 차를 끓이는 것을 어린 나는 상상하지 못했다. 엄마는 손님이 올 때만 차단스에서 찻잔을 꺼내 커피를 대접했다. 엄마가 손님을 배웅하러 나간 사이 진홍색 장미가 새겨진 찻잔을 들여다보면 말라붙은 커피 자욱이 동그랗게 남아있었다. 배웅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는 서둘러 찻잔을 씻어 차단스에 넣어두었다. 나도 어른이 되면 저 여배우처럼 내 손으로 차를 끓여 마셔봐야지 했던 다짐이 빛바랜 옛날 드라마와 함께 떠오른다. 스스로를 대접하는 잃지 말아야 할 그 마음.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를 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봉사는 환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주로 마사지, 목욕, 말동무를 해주는 정도이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매번 새로운 환자들이 보인다. 일주일 사이에 누군가가 죽음을 맞고 다음 대기자가 그 침상을 채운 것이다. 다른 사람이 몸을 만지는 일은 나에게 너무 낯설다. 나이든 어머니의 벗은 몸도 나는 불편하다. 타인의 몸을 씻어주고 주물러주는 봉사만큼은 나는 영영 하지 못할 거라고 평소 생각해왔다. 그러나 봉사자들에게는 마음의 위로보다 몸의 위로가 먼저이다.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으면 좀 주물러 달라, 씻어달라는 주문이 가장 많다. 정말 대단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나의 물음에 봉사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힘든 건 모르겠고요. 봉사가 끝나고 돌아갈 때 그분들에게 다음 주에 뵈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리죠. 서커스를 대물림하는 가족 이야기를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고 두 딸도 난쟁이다. 재래시장 한쪽에 천막을 쳐놓고 두 딸이 노래하고 춤춘다. 노쇠하여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아버지는 공연장 구석에 서서 공연하는 두 딸을 바라본다. 잘하고 있나 살피는 눈빛이다.
카메라가 아버지를 비추자 딸이 깔깔대며 말한다. 아버지랑 저랑 꼭 닮았죠? 콩 심은데 콩 나니까요. 관객은 67명뿐. 그들은 간간히 손뼉을 치고 웃음을 터뜨린다. 공연이 끝났다. 전막에서 나오는 장년의 남자가 소감을 말한다. 지나가다 우연히 봤어요. 근데 즐겁네요. 많이 웃었어요. 인생은 연극 무대라는 상투적인 말이 그날따라 눈물겹게 다가왔다. 남편의 어머니는 평생 절에 다녔다.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반야심경 천수경을 들었다. 여름에 시골집에 내려갔더니 녹음기가 고장났다며 고쳐달라고 하셨다. 잠시 멈춤 버튼이 잘못 눌러져 있었다.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더니 익숙한 불경이 흘러나왔다. 다시 녹음기가 돌아가자 어머니는 웃었다. 그 어머니가 2해 전 찬송가를 들으며 세상을 떠났다. 장례 의식은 기독교인인 큰아들의 의견을 따랐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다투는 것보다 찬송가를 듣는 게 낫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버스를 대절해서 온 교회 신도들이 찬송을 하고 젊은 목사가 예배를 올려주었다. 목사는 우리에게 다가와 이제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다고 말해주었다. 교회 버스가 출발하기 전 남편이 버스에 올라 신도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둘째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의 벚꽃은 눈이 시리도록 하였다. 인사동 골목 깊숙이 구옥을 개조한 작은 식당에서 점심 약속이 있었다. 식당에 들어가 빈자리 아무데나 앉으려니까 종업원이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하면서 창가 쪽으로 이끈다. 창밖은 방금 지나온 아스팔트 골목길인데 앉고 보니 좀 떨어진 맞은편 집에 붉은 꽃을 피운 나무가 보였다. 아하, 이 풍경을 보여주려 했구나. 나는 종업원을 향해 웃어 보였다. 나무는 어느 집 정원이 아니라 길가 담벼락 아래 서 있었다. 척박한 시멘트 땅에서 안간힘 쓰며 마침내 꽃을 피웠다. 잠시 뒤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정갈한 채소전과 삼치구이는 알맞게 따뜻했다. 혀에 닿는 온기가 좋았다. 손님의 마음을 예민하게 살피는 종업원과 요리사, 그리고 꽃나무, 좋은 것을 나누려는 마음들이 일상을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이겠지. 태어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어느 때는 하루가 더없이 소중하고 어느 때는 지루하고 막막해지기도 한다.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신비롭게 다가오기도 한다. 우리는 매 순간만 살아갈 뿐이라고 하지만 순간은 나날의 연속 위에 있다.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삶의 무늬가 완성된다. 등단 28년 만에 시집을 낸 서정춘 시인의 동행이란 시의 첫 줄은 물돌물 돌물돌로 시작한다. 적당히 놀고 적당히 쉬고 시를 생각하면서 20년이 흐른 어느 새벽에 이 구절이 귀에 들렸다고 한다. 여울물이 내려가는 소리를 표현했지만 나는 이 구절이 삶의 순환과 흐름으로 읽혔다. 물, 돌, 물, 돌, 물, 돌. 삶을 놓치게 만드는 것들에 속지 않고 흐름을 타며 살아가는 소리.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결정적 순간을 살아간다. 그렇게 소중했던가. 이성복.
버스가 지리산 휴게소에서 10분간 쉴 때 흘러간 뽕짝 들으며 갑판대 도색 잡지나 뒤적이다가 자판기 커피 뽑아 한 모금 마시는데 버스가 떠나고 있었다. 종이컵 커피가 출렁거려 불에 데인 듯 뜨거워도 한사코 버스를 세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가쁜 숨 몰아쉬며 자리에 앉으니 회청색 여름 양복은 온통 커피 얼룩, 화끈거리는 손등 손바닥으로 쓸며 바닥에 남은 커피 입안에 털어넣었다. 그렇게 소중했던가? 그냥 두고 올 생각 왜 못했던가? 꿈 깨기 전에는 꿈이 삶이고 삶 깨기 전에 삶은 꿈이다. 그거 안 먹으면 정양. 아침 저녁 한 움큼씩 약을 먹는다. 약 먹는 걸 덜어 잊는다고 했더니 의사 선생은 벌컥 화를 내면서 그게 목숨 걸린 일이란다. 꼬박꼬박 챙기며 깜빡 잊으며 약에 걸린 목숨이 할 일 없이 늙는다. 약 먹는 일 말고도 꾸역꾸역 마지못해 하고 사는 게, 깜빡 잊고 사는 게 어디 한두 가지랴. 쭈글거리는 내 몰골이 안 돼 보였던지 제자 하나가 날더러 제발 나이 좀 먹지 말라는데 그거 안 먹으면 깜빡 죽는다는 걸 녀석도 깜빡 잊었나 보다. 도반 이성선. 벽에 걸어놓은 배낭을 보면 소나무 위에 걸린 구름을 보는 것 같다. 배낭을 곁에 두고 살면 삶의 길이 새의 길처럼 가벼워진다. 지게지고 가는 이의 모습이 멀리 노을진 석양 하늘 속에 무거워도 구름을 배경으로 서 있는 혹은 걸어가는 저 삶이 진짜 아름다움인 줄 왜 이렇게 늦게 알게 되었을까? 알고도 애써 모른 척 밀어냈을까? 중심 저쪽 멀리 걷는 누구도 큰 구도 안에서 모두 나의 동행자라는 것, 그가 또 다른 나의 도반이라는 것을 이렇게 늦게 알다니. 배낭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지금. 새 점을 치며. 정호승. 눈 내리는 날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1,000원짜리 한 장 내밀고 새 점을 치면서 어린 새에게 묻는다.
나 같은 인간은 맞아 죽어도 싸지만 어떻게 좀 안 되겠느냐고 묻는다. 세장에 갇힌 어린 새에게. 버리긴 아깝고. 박철. 일면식이 없는 한 유명 평론가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서명을 한 뒤 잠시 바라보다 이렇게까지 글을 쓸 필요는 없다 싶어 면지를 푹 찢어낸 시집. 가끔 들르는 식당 여주인에게 여차하여 버리긴 아깝고 해서 주는 책이니 읽거나 보라고. 며칠 뒤 비오는 날 전화가 왔다. 아귀찜을 했는데 양이 많아 버리긴 아깝고. 둘은 이상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서로 맛있는 것을 품에 안은 그런 눈빛을 주고받으며. 동행. 배문성. 내가 비로 내려 땅을 적시고 흙 속으로 들어가 어두운 돌 속까지 스며들어 당신께 갈 수 있다면 당신이 가리킨 산 목련 한 송이라도 피워줄 텐데. 스미는 대로 손을 내밀어 얽힌 돌은 거두고 착한 흙은 모아서 젖을수록 부드러운 땅을 내놓으면 그곳에 따뜻한 햇살이 찾아오기도 할 텐데. 당신이 잠들면 나는 숨소리 고르며 슬픔도 힘이 될 수 있다고 토닥이는 빗소리라도 들려줄 텐데. 상처 없이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 모든 것에게 다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해주며 같이 걸어갈 수 있을 텐데. 운동회 날. 오성호. 삶이란 게 가을 운동회 날처럼 늘 마음 설레게 하는 것이었으면 끝날 무렵이면 누구나 공책 한 권쯤은 챙길 수 있고 누구나 가족들 앞에 햇살처럼 뻐기고 설 수 있는 그런 날. 어쩌다 넘어져서 꼴찌를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위로받을 수 있고 공정한 출발을 위해서라면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해도 좋은 달리기 시합처럼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 또한 그럴 수 있다면 진 편도 이긴 편도 모두 떳떳하게 푸른 하늘을 우러를 수 있는 그런 날들이라면
세상 모르는 아이들, 박수소리, 웃음소리, 와글거리는 소리, 새떼처럼 날아오르는 운동장가에서 나는 오래전 지워져 버린 내 소년의 슬픈 뒷모습을 찾아냈다. 낡은 교실 모퉁이를 돌아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 동안 목이 꺾이고 무릎이 꺾이고 끝내 이슬처럼 잦아진 내 소년이 흔드는 작은 손을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혼자 가질 수 없는 것들. 문정희. 가장 아름다운 것은 손으로 잡을 수 없게 만드셨다. 사방에 피어나는 저 나무들과 꽃들 사이 푸르게 솟아나는 웃음 같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은 혼자 가질 수 없게 만드셨다. 새로 건 달력 속에 숨쉬는 처녀들, 당신의 호명을 기다리는 좋은 언어들.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저절로 솟게 만드셨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 속으로 그윽이 떠오르는 별 같은 것. 자살에 대한 경고. 에리히 캐스트너. 이 충고는 자네를 위한 것이야. 만약 자네가 권총에 손을 뻗어 얼굴을 내밀고 방아쇠를 당기면 내 가만두지 않겠네. 착한 사람은 적고 나쁜 이는 많다던 교수의 훈계를 다시 복습할까? 세상에 재미없다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다고? 이봐, 뻔한 소리를 되풀이할 거야? 자네 시체가 관 속에 있어도 후려 갈길 거야.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스러운 일이야 아무래도 좋아. 비 맞은 중처럼 불평하는 건 이제 집어치워. 세상이 그렇고 그렇다는 것은 어린애도 다 알아. 자네 꿈은 인류를 개선한다는 것이 아니었나? 아침이면 자네는 그 꿈을 비웃을 거야. 그러나 인간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 그래, 나쁘고 형편없는 자들이 버글버글하고 강자인 건 사실이야. 그렇다고 개처럼 죽을 수야 없지. 최소한 오래 살아. 놈들 약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겠어? 하루를 위한 잠언. 막스 에르만. 세상의 소음과 서두름 속에서도 평온하게 침묵에 깃든 평화를 기억하며 걸어가십시오.
스스로 비겁해지지 않는 선에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만을 낮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지루하고 예의 없는 사람조차도 그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과장되고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영혼에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만일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당신은 초라해지고 가치 없게 여겨질 겁니다. 어느 곳에나 당신보다 낫거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계획한 일에 열정을 다하되 그 끝보다 만들어지는 여정을 즐기십시오. 당신의 겸손과 선함이 유지되도록 마음을 보살피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진리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은 호시탐탐 속임수로 가득하고 그것이 당신의 귀한 미덕을 잃어버리게 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를 돋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중요한 것은 사랑에 너무 집착하지도 너무 냉소하지도 마십시오. 푸른 풀잎처럼 사랑은 무미건조하고 덧없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노인의 충고를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젊은이의 어설픈 말에도 기품 있게 대하십시오. 갑작스런 불행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키우십시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어두운 상상력으로 자신을 괴롭히지는 마십시오. 두려움은 피로와 외로움에서 나옵니다. 몸을 단련하되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당신은 우주의 자식입니다. 하나의 나무나 하나의 별과 같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이를 당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의심의 여지 없이 우주의 시간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신이 평화를 깃들게 할 것입니다. 수고와 열망과 시끄러운 삶의 혼란 속에서도 부끄럽고 힘들고 깨어진 꿈들 속에서도 세상은 아직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부디 즐겁게 사십시오. 행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첫 마음 정채봉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이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이 상쾌한 공기 속의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이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임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이상으로 101편의 시가 담긴 책 한 권을 끝맺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